예,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좀 얘기를 좀 할 게 있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2년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미있는 삼아 들어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2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2년. 2년이라는 게 있는데 2년에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돼. 첫 단추가.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빨리 끌어서 다시 제대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걸 잘한 게 유비하고 방통이 그랬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야. 근데 유비가 재빨리 고쳐가지고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참 뭐랄까 그런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이 있다. 그런 그 덕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있어. 이제 내가 그 조직의 리더야. 근데 어떤 인사가 있어. 인사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인정을 해줄 마음이 해주지 않아. 그럼 이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지 않아요. 호감을 갖지 않는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겨 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너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람 뭐 없겠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 안철수도 있고 뭐 저희 뭐 주호영이도 있고 뭐 또 있잖아. 많은 대통령 김무성이도 있고 뭐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 국가 리더가 되고 싶은 뭐 사람들 많은데 뭐 나도 그 중에서 골라 잡으면 되고 이쪽도 그쪽에서 골라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선택권이 있는 거라고. 근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 서로가 뭐 인연이 되는 계기가 뭐냐면 리더가 이 사람을 인정해 줄 때, 저 사람은 좀 유능하다. 인정을 해주는 게 있을 때, 그 인정받고 과연 이 사람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됐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맺어지는 게 이제 공동체에서 그 인재를 영입하고 이런 게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조조란 곽가가 있어. 조조란 곽가가 있고 원소가 있어. 곽가가 원소를 만나가서 얘기를 나눠보고서 이렇게 해봤는데 곽가가 봤을 때 시원찮아. 얘는 좀 얘가 X야.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 곽가랑 조조랑 이제 밤새도록 얘기를 해보니까 조조가 그래. 너 진짜 똑똑하다. 이러니까 곽가가 그래. 당신이야말로 진짜로 리더라고. 그래서 맺어지고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경우에. 근데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경우가 의외로 드물어요. 그 첫 단추가 어그러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존심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원소랑 전풍 거기서 자존심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해서 나중에 결과 이렇게 어그러지면 이게 죽이잖아요. 그게 이제 도량이 작은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그 도량이 넓은지 좁은지 거기에서도 결정이 되고 사람을 보는 눈 안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리더가 그런 게 갖춰 있지 않으면은 첫 단추를 깨기가 어렵다고. 문재인하고 나하고는 첫 단추가 어그러진 경우거든. 문재인은 나를 굉장히 실망스러워해도 뭐랄까 뭐 이렇게 문제나 일으키고 아주 쓸데는 별로 없고 쓸모는 없고 뭐 능력이 뭐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한테 막 노발대발한 거잖아요.
그럼 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이 사람은 사람도 볼 줄도 모르고 상황 판단도 못하고 사리 분별도 못하는 좀 덜 떨어진 사람이다 생각할. 나도 호감이 없다고. 그렇게 시작한 거라고 문재인하고 나하고 첫 스타트가 그래. 첫 단추가 그렇게 깨진 거야. 그러니까 뭐 서로 별로 호감이 없는 거지. 근데 문재인은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문재인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어. 그때 실망감이 너무 커. 지금도 문재인이 뭐 그렇게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나에 대해서 되게 좋게 좋게 생각해 주고 있더라고. 첫째, 이제 내가 좀 쓸만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야.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어. 나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쭉 만나봤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잘 이루어질 것 같았어.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지원서를 냈거든요. 아무 데라도 들어가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카트를 당한 거지. 카트를 당하니까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이쪽 우파 진영에서 얘기가 진행되다가 이쪽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여기 카트 됐으니까 이제 좀 이쪽에 진행되다가 중단된 거 있으니까 저는요 이쪽에 가나 저쪽에 가나 상관이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왜 그래요? 민주당 쪽에 가서 자리 정착을 하든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에서 정착을 하든 뭐 큰 차이 없거든. 내 개인적인 거에서 봤을 때는 이 당에 가서는 이 당에 가서 잘해가지고 성공하면 되는 거고, 이쪽 당에 가서는 이쪽 당에서 이쪽 집단에 가서는 이쪽 집단에 가서 잘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고. 아니 이쪽 저쪽으로 가도 상관없어. 어디에서 정착을 하든. 근데 이쪽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거절을 당해. 그럼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 이쪽에 와서 또 얘기를 진행하다가 또 안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거의 막바지 수준에 온 것 같아, 난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이제 얘기가 잘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럼 여기에 이제 눌러 앉는 거지. 그렇지. 저는 정치판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구든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정치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랬어. 근데 처음에 이제 전 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입당을 한 게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어.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됐어. 이명박 대통령이 됐는데 처음에 콜이 온 곳이 어디서 왔냐면 이명박한테서 왔어. 근데 이명박한테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누가 나를 콜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나를 부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헷갈리게 했어. 뭘 헷갈리게 했냐면은 자기가 이계진 의원이 당대표하고 그럴 때 자기가 당 부대변인이었대. 원내 부대변인이 아니라 뭐 하여튼 당 부대변인이었대. 그래서 이계진 의원이랑 친하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계진 의원이 그쪽에서 나한테 콜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 명함을 뒤를 봤어. 나를 면접 본 사람. 그 사람 명함을 들어보니까 뭐 박근혜 정치 특보 무슨 특보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 사람 검색을 해보니까,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박근혜 쪽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다 필요 없고 기사 하나 써오래. 근데 그 기사가 뭐냐면 친박연대를 다시 복당을 시켜주냐 복당시켜주냐 그거에 대한 기사를 쓰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너는 친이계냐 친박이냐
박근혜냐 이명박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서 이게 과연 박근혜가 콜한 건지 이명박이 콜한 건지 몰라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봤지. 검색을 해보니까 박근혜 쪽에서 콜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친박연대를 복당을 시켜줘야 된다는 쪽으로 기사를 써서 보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보고선 나로 탈락시킨 거야.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이명박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친박 쪽에 편을 드니까 박근혜 편을 드니까 이제 탈락시킨 거죠. 그렇죠. 그 나를 면접 본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뭐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가든 신문 기자로 가든 아니면은 청와대 비서관도 다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냥 너는 가서 기사 하나만 써오라 이랬거든. 근데 그 기사를 누구 쪽이냐라는 걸 묻는 기사를 묻는 거였죠. 근데 내가 잘못 찍은 거지. 이명박이 나한테 콜한 건데 박근혜가 나한테 콜한 건 줄 잘못 판단하고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콜했구나 그래서 박근혜 쪽으로 썼는데 탈락이 됐지. 그래서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야. 그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하고 전화 연락이 됐어. 부산 사람이었는데 부산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보고 친박 단체가 있대. 시민단체 같은 거 그러니까 노사모 같은 거 거기에 가입을 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호박넷이라는 곳이야. 호박넷 호박 가족에서 박근혜 쪽의 시민단체 뭐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 가입을 했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를 이제 콜했다는 뜻으로 생각한 거지. 이명박이 나를 등용을 안 시켜주면 이제 박근혜 쪽이라도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했지. 나중에 뭐 좋은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호박 가족에서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내가 40살 돼갈 때야. 40살 돼갈 동안에 직장도 없고 막 이러니까 나도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통일회관에서 그 송년회를 했어. 근데 송년회를 했는데 거기 그 호박 가족 뭐 강원 지분가 원주 지분가 그런 송년회 모임을 했는데 거기 있는 회장 보고 그랬어. 나도 이제 나이가 40살이 됐으니까 좀 아무 자리라도 하나 좀 얻어야겠다. 좀 추천을 해달라고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이 기다려보라는 거야. 기다려보라. 언제까지 기다려? 그래서 이제 그날 통일회관에서 송년회하고 술 먹고 와가지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나이 40살 동안에 아직도 직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술 먹은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술 먹고선 새벽에 깼나? 막 하여튼 그랬지. 그런 다음에 이제 이명박 블로그에다 글을 썼죠. 이명박 대통령한테. 나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이 뭐냐면 정치대학원 입학하라고 그 신청하라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그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내가 11기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붙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이제 청와대 비서관으로 좀 데려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희망에 부풀었을 때야 그때가 이제 내한테 이제 좀 희망의 한 줄기 빛이었죠 그때가. 그리고 그랬을 때 노무현이가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내가 좀 멘탈이 흔들리더라고. 멘탈이 좀 흔들려서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에서 원주로 다시 내려왔어. 내려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노무현 대통령 뭐 저거 서거했다고서 분향소 있더라고. 근데 너무 일찍 혼자 올라오는 바람에 서울에서 택배로 보냈어. 택배로 붙이고 짐은 택배로 붙이고 몸만 올라왔지. 근데 몸은 올라왔는데 추리닝 바람으로 내려왔어. 원주로. 옷이 없는 거야. 택배로 다 붙이고. 근데 분향소는 가야 되겠는데 분향소에 가는데 옷이 행색이 그래도 좀 정장을 갖춰 입고 가야 되는데 추리닝 바람이야. 바지가 추리닝이야. 그냥 분향소는 가야 될 것 같아서 분향소에 갔어. 분양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날 쳐다봐. 분양하러 온 새끼가 추리닝을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좀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이제 분양하고 와가지고 집에 있는데 집에 있다가 고민을 좀 많이 했지. 내가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막 이러던 차에 하여튼 여차저차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 서울로 올라와서 정치대학원을 다시 오게 됐어. 근데 정치대학 왔는데 같은 동기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로를 해주더라고. 내가 노무현 죽었을 때 내가 방에서 좀 이렇게 그랬었거든. 좀 울었거든. 근데 전화가 왔어. 후배한테서. 이제 내가 그때 좀 흔들렸을 때니까.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신림 사거리로 이제 같이 내려갔다가 그랬다 이제 원주로 다시 내려온 거 같거든. 근데 내려왔다가 다시 가니까 또 정치대학원에 갔던 동기생 중에 한 사람이 날 좀 위로를 해주더라고. 뭐 어쩌저쩌. 그래서 나 그때 이명박한테 되게 호감을 많이 느꼈어. 뭐냐면 이명박이 좀 그래도 내 심정을 알아준다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치대학원을 졸업을 했어. 졸업을 하고 났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 아는 회장님이 나를 어떤 모임에다 넣어줄라 그랬어. 하여튼 그런 모임에다 넣어줄라 그랬어. 그 강남에서 하는 모임. 거기 갔더니만 국회의원도 있고 뭐 문용린 교육부 장관 그 당시 장관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회창 뭐 사촌 동생이란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자리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 돈을 한 200만 원 내라는데 집에서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가고 천상 라이온스 클럽에 그때 들어갔지. 회장님이 넣어줬어. 돈이 없는데도 들어가서 활동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내가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던 차에 어떤 무슨 뭐지 콘도로 놀러 가게 됐어. 놀러 가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콘도에 와 놀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나를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콘도에 놀러 가는데 놀러 갔다가 이제 차 타고서는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정몽준 의원 어떤 노사모 비슷한 모임인데 거기 가입하라고. 그래서 가입했어. 그래서 난 이명박 대통령이 날 좀 이렇게 해주길만 했는데 정몽준 의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정몽준 의원 모임을 했다고. 모임을 했어. 그래서 이제 정몽준이 나를 좀 콜해주면은 이제 정몽준이 날 콜해준 이유가 뭐야? 자기 대통령 만들러 달라는 거잖아. 도와달래 그 일을 해달래. 그렇게 콜해주면은 해줄라 그랬어. 근데 생전 부르진 않아. 뭐 비서관 자리에도 뭐 줘야 될 거 아니야. 난 생활이 안 되는데 해줄 때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박근혜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대세가.
그러다가 그 당 중앙위원회 그 뭐지 의장을 뽑는 선거가 있었어. 근데 그때 그 뭐 박근혜 그쪽에서 캠프에서 부르더라고. 여기 앉아 있으래. 딴 데 가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정몽준 의원 그 모임에서 박근혜 쪽으로 옮겨가게 된 거야. 난 정몽준 의원이 대표가 나를 픽업했으면 난 끝까지 여기 있으려 그랬거든. 근데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쪽으로 넘어갔지. 넘어간 것도 아니지. 그냥 그쪽 캠프에 가서 앉아 있으려니까 앉아 있었던 거지. 그러다 2012년인데 박근혜가 공천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화딱지 나서 문재인한테 간 거고. 문재인하고 또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내가 손석준이 디스하니까 날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또 탈당했다가 저기 다시 복당을 했지. 그러니까 복당하니까 또 박근혜한테 또 미운털이 박힌 거야. 나 왜 그렇게 높은 사람들한테 미운털이 박히는지. 그래서 박근혜한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지. 그러다 2016년도에 됐는데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안철수였어.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좀 좋게 봐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그때. 내가 안철수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에 새누리당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근데 섣불리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 여기에서 10년 동안 새누리당에서 있었는데 안철수 당으로 또 안철수 쪽으로 가려니까 그게 좀 확신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눌러 있자 이래서 근데 그게 내 최대 실수였어. 그때 안철수 쪽으로 가서 비례대표라도 땄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못한 게 최대 실수였던 것 같아. 내 인생의 최대 실수가 거기였어.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안철수 그 대표한테 되게 호감을 많이 하고 있어. 내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인정해주고 나 좀 픽업하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결심했던 게 그거였거든. 누구든지 나한테 먼저 손 내밀어 준 그 사람한테 가겠다. 그걸 딱 뭐 다 비슷해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나 뭐 이명박이나 뭐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니. 근데 그때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안철수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갖고 있어. 이 정치판에서 나를 인정해준 최초의 사람이야. 최초의 사람이라니까 나를 저걸 해주려고 했던 뭐 그랬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그 대표를 좀 싫어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을 좀 이렇게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쪽에는 좀 국민적으로 좀 이렇게 호감을 받거나 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우파 진영에.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사람들한테 되게 호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사람 자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우파 진영에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안철수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안철수는 사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내 개인적인 경험 아까 그 얘기를 떠나서 이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면 어때요? 아주 묵은 때가 찌들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좀 신선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쪽하고는 그 DNA가 좀 다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 국회의원들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다 치고 내가 뭐 얘기하다 그런 거지?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첫 단추가 좀 잘 깨져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일이 그 사람하고 인연이 잘 돼가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뭐 그렇고. 자유한국당의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는 나하고는
개인적인 교감이 없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인연이라는 게 없어. 국회의원들하고.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 가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는 좀 좋은 인연으로 좀 이렇게 발전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그 사람들도 날 인정해주고 나도 그 사람들한테 호감을 갖고 있고 그 관계가 잘 돼가고 있던 중에 또 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좀 아쉽기는 해. 그게 뭐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카톡이 왔길래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